안녕하세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입니다. 제가 이 책을 언제 샀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요.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 예전에 봤을 때는 별 감흥을 못 느꼈는데 최근에 읽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책입니다. 꼭 중년이 아니더라도 뭔가 침체되어 있거나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면 한 번쯤 읽어보실 만한 좋은 책입니다.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2011년에 초판이 됐고요. 2011년 5월에 초판이 되고 11년 8월에 27쇄 발행이 됐던 굉장히 불티나게 팔렸던 그런 책 중에 하나네요. 여기 이제 처음 시작하는 프롤로그에 보면 중년에 한 10명 정도의 여행하시는 분들이 아프리카 여행을 떠나는데 그 중에 리더 역할을 맡으셨던 분이 혹시 아프리카에서 일어날지 모를 여러 가지 일에 대비해서 배낭을 정말 많이 응급의약품부터 필요해서 많은 짐을 꾸리고 여행을 가십니다. 아프리카 여행 중에 마사이족을 마주치고 거기서 하루 이틀쯤 묵게 되는데 그때 그 마사이 족장을 만나고 느낀 것들, 자기는 이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그 여행객의 리더는 여행하는 중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비한다고 짐을 잔뜩 꾸려왔는데 그래서 신기한 아이템이 많았던 거죠. 그거를 마사이 족장에게 자랑하고 싶었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문명인으로서. 그러다가 기회가 돼서 그걸 쫙 펼쳐놨죠. 나는 이런 것도 있고 나침판도 있고 다 보여줬는데 마사이 족장의 짐은 지팡이 하나와 마실 물 정도? 그걸 갖고 있다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여행객에게 물었대요. 이게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이 자신을 띵하게 만들었고 그때부터 날 행복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고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 스토리가 저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성처럼 습관처럼 해오는 일들 뭔가를 해야 한다, 공부해야 한다, 이루어야 한다, 또 제가 한방차 사업을 하니까 알려야 한다, 또 매출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한약국만 운영할 때는 몰랐는데 한약국을 운영할 때는 한방에 관한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한방차 사업을 하고 싶다에 그쳤는데 막상 또 사업을 펼쳐 놓으니까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장소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장소가 생기니까 뭔가 이렇게 갖춰졌으면 좋겠다. 갖춰지고 나니까 시스템이 잡혔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욕심이 좀 끝이 없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1년 전, 2년 전에 제 목표, 제가 원하는 걸 분명히 이뤘는데 만족스럽다거나 행복하다는 느낌보다 부족하다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한참 그것 때문에 제가 저를 막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그 시점에 이 책을 보게 돼서 그런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가방을 다시 꾸린다는 것은 끝없는 재평가와 재창조를 의미한다. 당신의 가방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 자기가 자기를 돌아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모를 때는 괜찮은데 내가 나를 어느 정도 알아가고 있는데 나를 돌아본다는 건 되게 약간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단점도 봐야 하고 내가 싫어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하니까 그걸 이제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 받아들여야 고쳐지든지 고쳐지진 못하더라도 알고 있다는 거, 그게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저는 좀 그게 보기 싫어서 어떨 때는 외면할 때도 많고요.
하지만 똑바로 직시해야 성장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주제 파악한다는 거 있죠. 주제 파악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전히 저에게도 숙제입니다. 저희 주제 파악을 한다는 게. 여기 보면 심각하고 비관적인 상태에서는 짐을 다시 꾸리기는커녕 가방을 꺼내 열어보는 일조차 힘겹기만 하다. 저는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제가 막 너무 힘들다는 게 아니고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뭔가 아마 요즘에는 20대 분들도 여러 가지 좌절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우리 때랑 다르게 우리 때는 대학만 들어가면 거의 뭐 망고땡 대충 놀고 대충 공부해도 그렇게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러진 않았을 시절인데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러지 않으니까 막 힘들 때 자기를 돌아본다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긴 하죠. 행복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마이클 아가일은 실질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조건은 3가지라고 합니다. 인간관계, 일, 여가. 결국은 내가 고민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이 셋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근데 저도 이 책을 읽는 내내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함을 주고 행복함을 주는 거잖아요. 가정도 그렇고 일하는 거 목표가 없으면 좀 삶이 무료해진다는 것도 있고요. 또 여가, 요새는 워라밸이라고 해서 일과 어떤 쉬는 것에 밸런스가 맞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3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이 살고 있는 장소가 당신에게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당신의 일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을 빼앗지 않으며 당신이 일하고 생활하는 곳에 가장 가까운 이들이 있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되게 이상적인 표현이죠. 저는 책을 보다가 좋은 글귀가 있으면 노트에 쓰고 저 나름대로 표시하고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이걸 보관하고 싶은데 자꾸 그냥 그 옆에 있는 노트에다 하다 보니까 모으지 못하고 있지만 자신이 속한 곳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삶의 목적을 위해 자기 일을 하는 것, 그게 당연한 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저는 저를 돌아봤을 때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가정을 꾸리고 있고 돈이 많고 적고 잘 나가고 못 나가고를 떠나서 이것에 의하자면 나쁠 게 없는 거죠. 근데 왜 나는 마음이 이렇게 좀 요새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네요. 바람직한 삶에 필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삶은 그 누구도 아닌 오로지 자기만의 질문을 품은 채 끊임없이 가방을 풀고 다시 꾸림으로써 서서히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가방을 풀어헤칠 자아인식과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분별하기 위한 훈련은 오직 자기만의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저는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와요. 이 책의 장점은 보통 이제 미국 쪽 자기계발서를 보면 할 수 있다, cheer up, 너에게 숨은 에너지, 카르마를 통해서 너를 새롭게 할 수 있다, 거울을 보고 매일 아침에 얘기하면 10년 후에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목표 하나를 가지고 가다 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쪽인데, 이거는 사람을 막 그렇게 취업업 하기보다 잠깐 멈춰서 나를 돌아보자, 이렇게 돌아보자. 너가 잘못했고 잘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맞는 건지. 삶에 있어서는 뭐든 마찬가지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전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도 방향을 잘 잡고 싶은데 그게 지혜도 필요하고 뭐 인격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좌충우돌 하긴 하지만, 근데 이 책은 막 취얼업이 아니고 나를 한번 돌아보자, 멈춰보자, 너가 지금 지고 있는 그 짐들이 정말 필요한 건지 보자, 버릴 건 버리자, 뭐 이런 식의 좀 정리할 시간을 갖게 하는 그런 책이어서 전 되게 공감하고 있고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오직 자기만의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내가 원하는 삶,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삶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정말 맞는 말인데, 그게 어떨 땐 좀 아프기도 하잖아요. 뭐 이까짓 거 하면서 툭툭 털어버릴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별거 아닌 것에 넘어지거나 하면 정말 별거 아닌데 일어날 힘이 없달까? 뭐 그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위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자신이 짊어진 짐을 돌아보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100% 동의합니다. 용감한 사람만이 자기를 볼 수 있죠. 자기에 대해서 깊이 사고할 수 있죠. 교회를 이제 종교가 있으신 분들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디까지 기도하다가 그 다음 기도가 안 나올 때가 가끔 있는데, 그게 이제 내가 나에 대해서 솔직하게 꺼내야 할 때, 꺼내야 하지만 그 벽을 넘어갈 수 있는데 꺼내고 싶지 않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서 보면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그 책 월든이군요. 월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책도 읽다가 말다가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제대로. 막 본인에게 너무 채찍질을 하고 바쁘게 살아오셨는데 좀 쉬고 싶거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돌아보고 싶으신 분에게 추천할 만한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현명하게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책이었습니다.